2021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과학기술 2번 걸리버 지문의 보기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해줄게요. 펜 나오냐? 나오지. 우리 교재 중에 독서 2단계 과학에서 되게 맨 앞부분에 있어요. 한 10번 미만대일 텐데 1-1609SC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6년 9월 고1 학평 기출인데, 걸리버라는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부피, 표면적 이런 거 다루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풀 건데, 저는 일단 한번 그냥 쭉 읽어봤거든요. 집중은 잘 안 됐는데 지금 글이 별로 이쁘게 잘 써지지를 않은 글인 것 같아가지고 싹 술술술 잘 읽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읽어봤어요. 그리고 문제도 한번 쓱 훑어봤어요. 풀기는 아직 안 했는데, 일단 보면 왜 이 선지가 이거고 왜 이 정답이 이거인지에 대한 이유는, 아마 수특이 또 이유는 잘 써놨거든. 수특 답지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위주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보면 지문 자체는 뭐냐? 기초 대사량,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가 아니죠.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단 정리는 알아서 하시고, 일단 그 기초 대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의 크기라던가 그거에 대한 기초 대사량, 열량을 배출하고 필요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지. 그래. 자, 그리고 지문을 읽고 이런 숫자 같은 건 당연히 못 외우니까 그냥 이렇게 쓰인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였더라 라고 기억을 못 한다고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길 바라요. 그냥 그걸 무슨 이야기를 했구나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숫자 관련해 가지고는 암기하러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로 넘어가는데, 보기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사실 지문을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서 문제 풀 때 효율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보시면 보기 문제는 보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거라는 거지, 보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파악하기 전에 일단 꼼수부터 들어가는데, 가가 2개고 나가 3개니까 일단 여기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일단은 높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5분의 2, 40% 대 60%니까 가랑 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할 수 있다면은 나를 확인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60%니까 40%의 확률보단 60%의 확률에 거는 게 더 좋겠죠. 다만 그 5분의 2의 확률로 여기에 정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이거는 말을 해두는 건데,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를 풀어본 결과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많기는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이 가라는 보기, 나라는 보기의 난이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난이도가 만약에 두 보기를 파악하는 데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나라는 보기를 봐줘야겠죠. 근데 보통 선지가 2개, 선지가 3개인 보기니까 선지가 하나인 녀석이 난이도가 조금 더 낮고 선지가 3개인 녀석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러면은 가나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봐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난이도가 비슷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나 보기부터 보고 판단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이건 그냥 꼼수니까 제대로 푸는 거를 들어갈게요. 1번 보기에서 무슨 말 하는지 파악부터 합시다. 키워드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나가 있는데 일단 가부터 해볼게요. 가 보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 보고 일시정지하고 살짝만 스스로 한번 해봐요. 키워드 한 서너 개 정도만 찝어낼 수 있는 거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전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보시면 부피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기에서는 그냥 부피 음식이니까 키로 시작해가지고 부피 음식, 키로 시작해서 부피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요거죠. 이 지문에서 나왔던 이 키워드예요. 뭐 기초대사량 또는 대사량 또는 에너지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끼가 걸리버가 12배니까 부피는 12, 12, 12 곱하면은 1728일 것이다. 1728이니까 음식도 그만큼 먹지 않겠느냐. 왜? 에너지를 그만큼 12의 세제곱만큼 소모를 할 테니까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라는 보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부피랑 대사량, 에너지는 비례한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사량은 부피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응? 부피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찾아줘야겠죠. 그 부분이 어디 있어요? 찾으시면은 부피와의 연관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찾는 거죠. 기초 대사량 구하는 방법이 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밖에 안 되나? 체중당 기초 대사량도 있긴 있는데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이거는 비례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비례를 안 한다는 거죠. 체중이랑 기초 대사량이랑 기초 대사량의 그 체중에 대해서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면은 체중이 작을수록 그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점점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라는 말을 하기엔 좀 그렇죠. 당연히 덩치가 크고 체중이 무거우면 기초 대사량의 절대치는 높겠지. 근데 그게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체중이 가벼우면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 체중이 적어지면 커지니까 공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바뀌니까. 그래서 찾은 부분이 여기인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내가 지금 더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보면 요거를 근거로 봐야 돼요. 어, 요거를 근거로 봤으면은 여기에서 틀렸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봤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체중이 작을수록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 커진다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요거를 봐줬으면은 기초 대사량은 결국 뭐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표면적과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 굳이 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보고 있니? 표면적과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 표면적은 부피가 아니죠. 표면적은 단위 자체가 뭐예요? 단위 자체가 제곱이고, 부피는 단위 자체가, 표면적은 단위 자체가 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이죠. 다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 대사량 혹은 대사량, 소모하는 에너지를 세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한 요 녀석은 틀렸다는 겁니다.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 체중은 1728배일 수 있겠지. 하지만 기초 대사량이 1728배? 글쎄요. 그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봤을 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열을 1728배를 방출을 한대요. 열은 또 어떻게 방출을 하냐? 열의 방출과 관련이 높다. 열의 방출. 근데 이 녀석도 사실은 부피와 관련된 게 아니고 피부 표면적과 관련된 거 아니야? 열의 방출 이것도? 뭐 암튼 간에 2728배 많은 열도 틀린 말인 것 같긴 한데 다음 것까지 보면은 열을 식히기 위한 특별한 장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겠군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일견 보면은 좀 맞는 말로 보일 수가 있는데, 보기 잘 읽고 그냥 우리 기본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키에 따라서 사람이 엄청 다르죠. 엄청 단신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거인이 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두 사람의 신장 차이가 엄청 클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거인 또는 소인이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단다거나 그런 장치가 존재한다는 걸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왜냐? 덩치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열의 발생량,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량,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지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지면서 늘어난 피부 표면적으로 방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방출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문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되게 당연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답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보면 여기에서는 또 한번 잡아보세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봐요. 전 지금부터 잡아볼게요. 보시면 소생시키는 냉동 수면이냐? 그거? 냉동 보관이냐? 인간 뭐라 그랬죠? SF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그 장면, 인간 냉동시키는 장면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냉동시켰다가 다시 소생시키는 건데, 보시면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부동. 부동이 뭐예요? 이 한자를 그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은 뭐죠? 뭐뭐 하지 않는다. 동 뭐예요? 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어는 물질로 이루어진 개구리의 체액이래요. 이거를 사람한테 사람도 그걸로 바꿔준다 이거죠. 체액을. 그럼 어떻게 돼요? 체액을 부동액 같은 걸로 바꿔주면은 부동 물질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그리고 기초대사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얼려도 그 몸을 유지하는데 기초대사가 뭐 필요하지 않는다? 뭐 얼면서 세포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기초대사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모르겠어. 그냥 그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이것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파악하자마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됐냐면은 그러면 사람의 체액을 부동으로 바꾸는 순간 기초대사 사람의 대사 자체가 그리고 얼리면 대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열 자체가 안 나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쵸? 기초 대사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사람의 체액을 개구리의 체액과 같은 물질로 바꾸어 놓고 냉각시키면 기초 대사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며 소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체액을 개구리 체액 그 부동 물질로 바꾸면 그리고 얼리면은 이 몸에서 열 자체가 아예 안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기초대사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몸에서 열도 안 나고 그리고 이 위에서 세포를 파괴하지도 않는다라는 뭐 그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사를 해야 열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3번은 냉동 인간이 소생하려면 냉동 중 기초대사에 사용된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전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보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랑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기초대사 없이 기초대사를 없앴다는데 이건 왜 사용됐다 그래? 했다 그래? 그러니까 아닌 거죠. 4번 냉동 인간은 기초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 맞네요. 냉동 인간에게 영양분도 당연히 딱히 공급할 필요가 없죠. 냉동시킨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야. 냉동을 풀어줄 때까지. 그렇죠? 그럼 4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은 뭐예요? 냉동 인간 중에선 체내에서 약간의 산화작용이 발생해서 서서히 체온을 회복하면서 소생?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여기서 산화, 그 다음에 체온,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혈액 이런 거와 관련된 말 같아요. 이거는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기초대사가 없으면 이런 것도 사실은 발생할 일이 없는 거고요. 이건 직접 찾아보세요. 5번은. 그냥 이건 답지 보고 그냥 이유 찾아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 바로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보기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문제 하나 푸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썼나 싶기도 한데 다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뭐냐면은 보기를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당연한 거니까 없애버리고 그래서 1번, 2번 하려고 그랬는데 없애버리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파악하고 그러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제일 다 나머지 없애버리고 남는 거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보기로 풀 수 있는 놈이 분명히 존재해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문을 봤나요? 지문을 안 봤죠.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푼 거긴 한데 뭐 이것도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보기로 풀 수 있는 놈은 존재를 해요. 그 되게 많아. 평가원 6월 고3 6월 9월 수능에서도 그런 녀석들이 꽝꽝 나오고 한 시험당 하나 정도씩은 꼭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정도는. 아무튼 간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만 하고 계세요. 너무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분명 지문을 봐줘야 되는 녀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은 언젠가 한 번은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려면은 평소에 복습을 할 때 보기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 가지고만 어떤 선지는 이것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찾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푸는 그 과정 자체를 몸에 익숙하게 배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기를 좀 길게 했네. 열이 올라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강의 찍기 전에 커피를 쏟았거든.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